네, 안녕하십니까. 두산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신용평가 정익수입니다. 최근 두산그룹은 채권단 관리 체제를 종료하고 신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본 세션에서는 두산그룹의 동향 및 전망에 이어 신용도 관점에서 주요 이슈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두산그룹의 동향 및 전망입니다. 두산그룹은 두산이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를 통해 두산바켓, 두산퓨얼셀 등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중층적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대외환경 변화로 재무구조가 약화되면서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는데요. 특히 재무 위험이 고조되었던 2020년 이후 주요 자산 및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사업 재편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건설이 계열에서 분리되었으며 2022년 들어서는 반도체 업체인 테스나를 인수하고 두산 메카텍을 매각하였습니다. 그룹은 현재 사업 보완 및 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함에 따라 당분간 지배구조의 변화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룹의 사업 구성을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속한 중공업 부문과 두산바켓, 두산산업차량 등으로 구성된 건설기계 부문이 그룹의 외형 및 이익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두산 자체 사업 및 직접 자회사로 구성된 전자 기타 부문과 두산건설이 전담하는 건설 레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차례 사업 매각을 통해 그룹의 포트폴리오가 축소된 가운데 2022년 2월부로 두산건설도 계열에서 분리됨에 따라 향후 건설 레저 부문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주력 계열사들은 영위업종별로 우수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건설기계와 중공업 부문에 집중된 사업 구조로 인해 국내외 건설 경기 및 에너지 정책 등에 기인한 대외 환경 변화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룹의 최근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그룹의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전년도 부진을 딛고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중공업 부분의 수익성 턴어라운드와 건설기계 부문의 호실적이 그룹의 수익성 회복을 견인하였습니다. 중공업 부문은 2020년 두산 에너빌리티의 구조조정 비용과 저수익 해외 프로젝트 영향 등으로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2021년에는 고정비 절감과 확충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양호한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부문은 인프라코어 매각으로 사업 기반이 축소되었음에도 업황 호조로 두산 바켓의 견조한 실적 흐름이 지속되면서 수년간 그룹의 이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2022년 들어 그룹의 수익성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나 건설기계의 주도하에 양호한 영업 실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대규모 자구 노력에 힘입어 그룹 전반적으로 재무 부담이 크게 완화된 모습입니다. 두산그룹은 다수의 자산 양도로 유동성을 마련하는 한편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약 3조 원의 자본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말 10조 원을 상회했던 그룹 순차입금은 2022년 6월 말 6조 원까지 감소하였으며 각종 재무 비율도 향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룹의 실적 전망입니다. 2022년 들어 두산바켓을 제외한 주요 계열사 영업이익이 정체 내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매출 증가에도 원자재가 상승 등이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수익성이 둔화되었으며 두산퓨어셀은 채상성 낮은 상품 매출 증가와 일회성 비용 등으로 상반기 소폭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두산바켓은 풍부한 주문 잔고 및 판가 인상, 우호적 환율 효과 등을 바탕으로 상반기까지 견조한 이익을 시현하면서 그룹 전반의 실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고물가에 따른 원가 부담이 지속되면서 그룹의 수익성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산바켓은 선진시장의 지정 확정 리스크와 주택지표 둔화 등이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주 기반 특성상 자재비 상승 등을 온전히 전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두산바켓의 풍부한 주문 잔고와 우수한 사업 지위, 두산에너빌리티의 개선된 비용 구조,
두산 퓨어셀의 하반기 이익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2022년에도 그룹 전반적으로 양호한 영업이익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그룹의 재무 여력이 감소된 상황에서 사업 재편에 따른 투자 부담과 대외 여건으로 확대된 운전자본 변동성은 중단기 현금 흐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은 테스나 인수를 통해 반도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였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풍력, 소형 원전 등 차세대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은 향후 3년간 2,600억 원이 연료전지 투자를 전개 중이고, 두산은 신사업 투자 및 육성을 지속하는 등 그룹 전반적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고물가 공급망 적체로 운전자본 부담도 증가하면서 현재의 개선된 재무 구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자금 소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두산의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권단 관리체제 종료 이후 그룹의 재무적 체력이 충분히 안정화되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되었지만 그룹의 재무 부담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룹 순차입금이 과거 10조 원 수준에서 6조 원으로 감축되었고 2022년 6월 말 부채 비율 167%, 차입금 의존도 29%로 재무 지표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특히 그룹 내 중추적 위치에 놓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적 완충력이 강화된 점이 그룹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구안을 통해 자체 순차입금을 1.5조 원가량 경감하였고 자산 수중 등으로 확보한 자회사 지분 가치가 3조 원 내외로 재무 융통성도 보강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무구조 개선은 사업 전환 국면에 놓인 그룹의 실적 가변성을 완충할 수 있는 버퍼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주력 계열사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구조조정을 통해 실적 변동폭을 과거 대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는 두산그룹의 재무적 체력이 중단기 업황 변화에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확보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그룹의 이익이 건설기계 사업에 의존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중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 성과가 조속히 발현되고 균형 있는 이익 창출을 통해 재무구조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체 사업이 축소되고 자금 소요는 확대된 두산의 신용도상 주안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은 그룹의 사업 지주사로서 자체 사업 실적과 더불어 계열 전반의 신용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은 자구안 실행 과정에서 자체 사업이 축소되고 계열 간 재무적 결속력이 높아지면서 지주사로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룹 전반의 재무 구조가 안정화된 점은 두산의 현 신용 등급을 지지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하지만 최근 계열 투자 관련 자금 소요가 확대되면서 두산 자체적인 재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20년 이후 두산은 주요 자산을 양도하면서 대규모 유동성을 확충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1년 9월 말 리스 부채를 제외한 순차입금을 약 5천억 원까지 크게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원과 테스나 인수, 신사업 관련 출자 등 일련의 자금 소요가 지속되면서 2022년 6월 말로는 순차입금이 1조 2,500억 원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두산은 최근 보유 자산의 활용을 바탕으로 유동성 확보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두산은 2022년 6월 지주사 행위 제한 해소를 위해 두산 큐백스 및 두산 프로퍼티 지분 약 1,500억 원을 두산 에너빌리티에 양도하였습니다. 이어 2022년 8월 말 블록딜 방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4.5%를 약 5,700억 원에 처분하였습니다. 해당 재원들은 상당 부분 자체 차입금 상환 및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비영업자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자체 사업의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당사는 두산의 신용도와 관련하여 계열 차원에서는 그룹 전반의 실적이 개선되고 영업현금 흐름에 기반한 재무구조 선순환을 구축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동시에 지주사 차원에서는 내재한 투자 부담 안에서도 자체 이익 창출력과 자산 활용을 바탕으로
자체 재무 부담을 적절히 통제하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 시점 주요 모니터링 사항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1년 완연한 수익성 회복에 성공하였지만 2022년 들어 다시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부적으로 보면 2022년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 및 영업이익에는 자회사 배당 수익 816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 시 사업 수익성은 저조한 편입니다. 영업 외적으로는 여전히 가변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익 대비 이자 비용이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식 가치 및 환율에 따른 파생상품 손익 변동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중단기 영업 가변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째, 고정비 절감을 통해 과거 대비 축소된 외형 안에서도 이익 창출이 가능해졌으며 확충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중단기 매출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인력 감축으로 연간 약 1,200억 원의 고정비가 절감되면서 별도 기준 3조 원 수준의 매출에서도 영업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해외 자회사 포함 연간 매출의 3, 4배 수준에서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어 중단기 외형 유지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둘째, 국내 원전 산업 복원 정책에 따라 중기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원전 사업 확대를 통해 수익성 보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중단되었던 신한우 3, 4호기 공사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사 재개 시 동일 모델이었던 신한우 5, 6호기에 비추어 7, 8년 동안 대략 연 매출 2천억 원, 영업이익 수백억 원의 실적 기여가 기대됩니다. 또한 원전 수주 재개를 통해 수주 안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셋째, 일정 수준 실적 변동성을 흡수할 만한 재무적 버퍼가 마련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 전환의 과도기에 놓여 있어 앞으로도 실적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과 관련하여 프로젝트의 구성 및 채산성, 2009 공사 채권의 질, 영업의 비용 통제 수준, 신규 사업 성과 및 투자 규모, 국내외 에너지 정책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두산그룹 내 신용등급 현황은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산그룹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김호섭 연구위원입니다. 2021년부터 현대차 그룹의 영업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된 모습입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등 영업 실적 호조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에 근본 웹캐스트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최근 실적 현황, 향후 전망, 그리고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목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대차 그룹의 최근 실적 동향과 전망입니다. 2021년 기아의 현대캐피탈 지분 추가 취득, 공정거래법 규제 해소를 위한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등 소규모 변동이 있었지만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큰 틀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모비스가 모듈 및 부품 자회사를 신설하는 사업구조 개편안을 공시하였는데 이는 지배구조 개편 목적보다는 생산 전문 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구조 효율화나 불법 파견 이슈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순환출자구조 해소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완성차를 중심으로 부품, 철강, 물류, 금융 등의 사업이 수직 계열화 되어 있습니다. 완성차 부문과 완성차 의존도가 절대적인 부품 부분이 그룹의 자산, 매출액, 에비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 물류 등 기타 부분도 캡티브 수요가 주요 수익 기반이므로 완성차 부분과의 연관성이 높은 수준입니다. 2021년 들어 현대차 그룹의 영업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완성차 부분이 인센티브 하락, 판매 믹스 개선 등으로 ASP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익성 개선 폭이 컸고 철강과 물류 사업 등도 우호적인 시황이 전개되면서
그룹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실적에 근접하는 16조 2천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에도 향상된 실적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공급망 경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완성차의 ASP 상승, 철강 부분의 판가 인상, 물류 부분의 운송량 증가 및 운임 상승 등으로 그룹의 실적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우수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생산량 증가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과 투자 및 금융 비용 소요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이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4조 원가량의 잉여 현금을 창출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말 그룹 합산 순현금 규모는 18조 원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어, 현대차그룹 금융 부분은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현대차, 기아와의 고객 기반 공유 등으로 사업 안정성이 높으며 자산 건전성, 자본 적정성 지표도 우수한 수준입니다. 다만 규제 강화, 경쟁 심화, 금리 상승 등 영업 환경은 다소 비유호적인 상황으로 수익성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완성차 부분이 ASP 강세와 생산량 회복 등을 통해서 그룹 수익성을 견인하면서 그룹 전반적으로 재고된 이익 창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러한 개선된 그룹 이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투자자금 소요를 충당할 것으로 보여 현 수준의 우수한 그룹 재무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현대차그룹의 계열 유사시 지원 가능성 관련 내용입니다. 지원 주체인 주요 계열사들의 최상위 신용도, 우수한 재무 구조, 그룹 내 수직 계열화와 각 계열 회사들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룹의 지원 능력과 의지는 높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현대차그룹의 지원 주체 성격을 갖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제철, 그리고 이들 회사와 신용도 격차가 크지 않은 현대건설, 현대캐피탈, 현대카드의 신용 등급에는 계열 유사시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 계열 회사들은 그룹의 지원 능력과 의지를 고려해서 계열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에 따른 원노치 언리프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의 키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기아의 실적 및 신용도 전망, 그리고 모니터링 요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기아의 영업실적 개선세 등을 감안해서 올해 정기평가에서 기아의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2분기에도 기아는 2조 2천억 원의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하는 등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수익성 개선에는 원화 약세의 환율 효과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믹스 개선과 인센티브 절감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4분기 이후에는 현대차 차량 부분을 상회하는 분기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에 순현금 규모는 약 10조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이익 창출력과 재무 안정성은 더블A급 업체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비용 부담 상승,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품질 이슈 발생 가능성 등 실적 부담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과거 대비 재고된 이익 창출력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점진적인 생산량 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풍부한 대기 수요와 낮은 수준의 재고 자산 등으로 당분간 ASP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 전기차 신차의 높은 상품성 등 과거 대비 강화된 사업 경쟁력과 개선된 브랜드 인지도는 중장기 수익성 유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당사는 생산량 회복 정도, 판매 인센티브 및 주요 시장 점유율 변동, 이에 따른 분기별 수익성 등을 관찰하면서 기아의 구조적인 이익 창출력 재고 여부를 판단한 후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미국에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현대차와 기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8월 17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최종 발효되었습니다. IRA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적용 조건으로
이국이나 북미 지역에서의 의무 생산, 주요 배터리 광물 및 부품 조달 비율 충족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친환경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산업별 영향은 잉크된 당사 스페셜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미 친환경차 시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차, 기아 전동화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성이 높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현대차, 기아는 2022년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약 3만 5천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고, 조지아 공장 신축을 통해 2030년에는 총 84만 대의 북미 지역 전기차 판매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RA 발효 이후에 현대차, 기아의 친환경차는 미국 시장 내 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가격 보전을 위한 판매 인센티브 확대, 기존 미국 공장 내 전기차 혼용 생산 확대를 위한 노조 협의,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신축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떠한 방식이든 단기 투자나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고, 반대로 북미 완성차 업체들에겐 시간 소요 및 비용 소요 측면에서 다소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현대차, 기아의 최근 실적 호조, 우호적인 환율 환경, 전기차 상품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인센티브 증가나 투자비 조기 집행은 감내 가능한 규모로 판단됩니다. 또한 배터리 및 소재 업체들이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배터리 소싱 요건 충족은 완성차 업계의 공통된 부담 요인이 될 전망이며, 중장기적으로는 IRA 발효를 통해서 미국 전기차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현대차, 기아의 대응 상황과 관련 환경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계열 부품업체들의 실적 추이와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성차 부분은 2021년부터 실적 호조가 지속되는 반면에 자동차 부품 부분은 오히려 분기별 수익성 지표가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품 계열사 실적 부진의 첫 번째 원인은 매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현대차, 기아의 생산 판매량 부진입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생산 차질이 지속되었고, 부품 업체들의 주요 해외 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이 심화되면서 현대차, 기아의 생산 판매량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했지만 부품 업체들은 이를 판매 가격에 충분히 전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원재료비 상승의 경우 일정 수준 판가 반영이 가능하지만 100% 전가나 즉각적인 반영은 어렵고, 운송비 상승은 부품사의 부담이 더 큰 상황입니다. 완성차의 전동화 대응 등으로 연구개발비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수익 창출 및 투자비 회수까지는 통상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생산량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향후 부품업체의 실적 개선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2022년 들어 현대차, 기아의 생산 차진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서 하반기에는 연초 생산 계획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완성차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부품 계열사들의 실적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높아진 비용 부담은 부품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수익성 제약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주요 원재료비 및 운송비 단가가 연초 고점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여전히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수익성 개선 폭은 완성차 업체 대비 크지 않은 수준으로 예상되며, 업체별 판가 인상 수준에 따라서 실적 개선 정도도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은 철강산업 키스 인더스트리 아웃룩 변경과 현대제철의 향후 실적 전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사는 2022년 8월 중국 경기 부진 등 거시 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철강 산업에 대한 키스 인더스트리 아웃룩을 우호적에서 중립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대제철도 철강제 가격 반등과 적극적인 판가 인상 등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실적 호조가 지속되었지만, 최근 주요 원자재 및 철강 가격 약세나 전방 수요 둔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 수익성은 상반기 대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운전자금 부담 완화, 제한적인 투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 수준의 재무 안정성은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철강 업황 및 현대제철의 실적 추이와 관련해서 중국 경기 동향, 매크로 지표 경제 추이, 현대제철의 전반 거래처와의 가격 협상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상 현대차 그룹 분석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중공업그룹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된 기업평가본부 김현준 선임 애널리스트입니다. 태풍으로 날씨가 좋지 않은데 조선사들의 태풍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번 발표를 통해 현대중공업그룹의 동향과 전망, 신용대상 주 이슈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현대중공업그룹의 동향 및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를 보시면 2017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현재는 그룹의 지주사인 LCD현대가 정유, 조선, 건설기계 등 각 부문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M&A나 IPO 등 그룹을 둘러싼 일부 이슈가 있었는데요. 작년 8월에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완료한 반면 금년 초에는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에 현대중공업이 코스피 상장을 완료한 반면에 IPO를 추진하던 현대올뱅크는 최근 주식시장 등 제반 여건의 악화에 따라 금년 7월 IPO 추진 철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사무중공업, 현대글로벌서비스 등이 이미 프리-IPO 성격의 투자 유치를 받은 가운데 향후 IPO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배구조 변동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사업 구성을 보시면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으로 구성된 조선부문과 현대오일뱅크로 대표되는 정유부문, 그리고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기계부문, 현대일렉트릭의 중종기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 부문별로 우수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그룹의 실적 기여도 측면에서는 정유와 조선 부문이 그룹의 주력 사업 부문입니다. 2021년에는 정유 부문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매출 및 이익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반면 조선 부문의 경우에는 원가 부담 확대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그룹 내 이익 기여도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기계 중전기 기타 부문의 경우에는 작년 8월 계열대로 편입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이 합산되면서 그룹 내 비중이 소폭 확대된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21년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정제 마진도 회복되면서 정유 부문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유 부문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조선 부문이 강제 가격 급등 영향과 통상임금 관련 충당 부채 인식으로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룹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도 정유 부문은 우수한 수익 창출력이 지속된 반면 조선 부문은 작년에 이어 원가 부담에 따른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무적으로는 정유 부문의 HPC 설비 관련 투자 부담으로 인해서 그룹의 재무 부담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HPC란 중진류 기반의 석유화학 단지인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1조 원이 투자되면서 정유 부문의 순차입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반면에 조선 부문에서는 2021년 신규 수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선수금 유입 등으로 순차입금이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그룹의 실적 전망입니다. 정유 부문은 석유 제품의 수요 회복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우호적인 수급 여건 하에서 양호한 영업 실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년 7월부터 정제 마진이 급격히 감소했고 매크로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향후 국제 정세나 수급 추이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조선 부문의 경우에는 작년과 금년 상반기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도 확대된 원가 부담과 과거 저성가 수주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저수익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강제 가격의 안정화 여부와 환율 추이 등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조선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대체 언제쯤 조선사들이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수익성 개선 시기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현대중공업그룹의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 모니터링 포인트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 부문의 실적 개선 가능성 및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실적으로 인식하는 2020년 이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수주분의 계약 성과가 현재 대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에도 조선 부문의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강제가 상승에 따른 손실이 현재까지 실적에 이미 반영되었고 신규 수주 프로젝트의 성과와
현재 수주 잔고, 향후 업황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한 원자재 가격 수준을 감안해도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익성 개선 시기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의 원달러 환율 추이와 강제 가격의 하락세를 고려했을 때 3분기 결산 시점에 하락한 강제 단가를 반영한다면 당장 3분기부터 영업 흑자 전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만약 강제가 하락 효과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성과 상승 이후에 수주분이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구조적인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업 측면에서는 금년 7월 이미 연간 수주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으며 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 교체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수주 환경 역시 우호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사의 수익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조선가 역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조선 부문의 주력 선종인 LNG선의 성가 상승세가 가파른 점 역시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오일뱅크의 신용대상 주요 모니터링 사항입니다. 2021년 현대오일뱅크는 석유 수요 개선과 오펙 플러스의 감산 기조 등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재고 시차 효과, 경제 마진 회복 등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2022년 상반기에도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석유 제품의 수요 회복 추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 및 정제 마진의 상승에 힘입어 우수한 수익 창출력이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금년 상반기에 급격한 정제 마진 상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2022년 7월 이후 경기 침체 우려와 그에 따른 석유 제품의 수요 하락 전망 등의 영향으로 정제 마진이 급격히 감소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나 공급망 혼란 등 매크로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향후 국제 정세나 수급 추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 투자가 완료된 HPC 프로젝트의 실제 투자 성과와 더불어 비정유 부문의 실적 기여도 확대를 통한 정유 부문의 실적 변동성 보완 여부도 중요한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재무적으로는 최근 IPO가 무산되면서 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과 신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의 기회를 상실하였지만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영업 창출 현금을 바탕으로 재무 부담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신용등급이 상향된 HD현대의 주요 모니터링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사는 금년 6월 HD현대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기업보험 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연대보증 채무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대우조선 해양 인수 관련 잠재적 재무 부담이 해소된 점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통해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효과가 강화된 점, 그리고 현대오일뱅크의 영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조선 부문도 향후 점진적인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더불어 안정적인 별도 기준 경상 현금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자회사 지분을 활용한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현대오일뱅크의 상장 추진 철회로 인해서 IPO 시 구주 매출을 통한 HD현대의 자체 재무구조 개선 기회가 무산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된 현대오일뱅크로부터의 배당 유익과 더불어 자회사 지분 활용을 통해 점진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HD현대의 신용도와 관련하여 조선부문 계열사들의 영업수익성 개선 시점과 더불어 향후 신규 투자와 주주 환원 목적의 자금 소요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 그룹 내 신용등급 현황인데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으로 롯데그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롯데그룹 분석으로 인사드립니다. 기업평가본부 서민호입니다. 롯데그룹은 핵심 이익 기반인 화학부문의 실적 전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룹은 재차 투자의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롯데그룹 실적 측면에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살펴보고 다시 빨라진 그룹의 투자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룹 실적 동향 및 전망, 계열사에 대한 유사시 지원 가능성, 그리고 키 모니터링 포인트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그룹 실적 동향 및 전망입니다. 먼저 롯데그룹 지배구조입니다. 17년 10월 롯데지주 출범 이후 지주사 행위 제한 요건 충족과 자회사 지배력 강화를 위한 1년의 과정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19년 10월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지분 매각을 완료하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을 해소했으며 이후에는 핵심 계열사에 대한 그룹의 지배력 강화에 나서는 등 롯데지주 체제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로 대표되는 화학, 롯데쇼핑의 유통, 호텔 롯데의 관광 레저,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의 식음료 부분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 부문별로 우수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그룹의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 화학과 유통 부분이 그룹의 주력으로 21년 에비타 비중이 각각 40%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룹 실적을 살펴보면 21년 그룹 전반의 이익 창출력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화학 부분의 영업 실적 반등이 크게 작용한 결과고 관광 레저 부분 영업 적자폭 축소와 유통, 식음료 이익 창출 규모 증가도 그룹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1년 그룹의 비금융 부분 합산 영업이익률은 4.8%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한 모습이며 영업이익 규모도 20년 대비 약 1.8조 원 증가한 3.1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19년 이후 그룹 자금 수지는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경상적인 자산 매각과 투자 축소 등의 영향으로 표면적 자금 수지가 안정화된 것이며 자체적인 영업 현금 창출력은 과거 대비 저하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1년 비금융 부분 합산 에비타는 7조 원으로 19년 대비해서도 약 0.6조 원 감소한 수준이며 대규모 리스 부채를 인식한 유통, 관광 레저 부문은 영업을 통해 리스 부채 상환 재원까지 마련해야 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실질 현금 흐름은 표면적인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차입금 규모는 19년 리스 기준서 개정에 따라 롯데 쇼핑, 호텔 롯데 등 주력 계열사의 대규모 리스 부채를 인식하면서 대폭 증가하였고 20년 이후에는 투자 규모 축소와 자산 매각에도 과거 대비 저하된 그룹 현금 창출력 등으로 인해 확대된 차입 부담을 경감시키지 못한 모습입니다. 롯데그룹의 금융 부분입니다. 19년 지주사행위 제한 요건 해소를 위해 롯데카드 및 롯데 손해보험 지분을 외부로 매각하면서 그룹의 금융사업 포트폴리오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다만 롯데캐피탈, 롯데렌탈 등 잔 좋은 금융 부분은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룹 실적 전망 부분입니다. 21년 회복세를 보였던 그룹 이익 창출력이 22년 들어서는 재차 저하될 전망입니다. 22년 상반기에 원료가 상승과 글로벌 수요 둔화 등에 따른 업황 저하로 화학 부분 영업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면서 그룹 전체 영업 수익성이 전년 동기 대비 상당폭 저하된 모습입니다. 하반기에도 화학 부분의 수급 구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관광 레저 부분의 실적 회복 속도도 더딜 것으로 보여 22년 연간 기준으로 그룹 이익 창출력은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무적 측면에서는 그룹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재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현재 그룹 전반의 확대된 차입 부담을 단시일 내 감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화학 부분의 주력사인 롯데케미칼은 설비 증설과 지분 투자 등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통 부분 또한 온라인, 신사업 관련 투자 부담과 추진 중인 오프라인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발생할 일시적인 자금 지출 등으로 영업현금을 통해 차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룹 실적 전망에 대해 정리하면 그룹 내 이익 기여도가 높은 화학 부분의 수급 여건 저하로 인해 22년 계열 전반의 이익 창출력은 저하될 전망이고 투자 부담 등으로 인해 그룹의 확대된 차입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유사시 지원 가능성 부분입니다. 지원 주체인 주요 계열사들이 우수한 사업 경쟁력과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룹 내 사업적 연계성과 각 계열사들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원 객체에 대한 그룹의 지원 능력과 의지는 높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룹 내 주력사로서 지원 주체의 지위를 갖는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등의 신용 등급에는 계열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롯데하이마트, 롯데물산, 롯데캐피탈 등 지원 객체로서 그룹의 신용도와 자체 신용도 간 차이가 있는 업체들의 신용 등급에는 그룹의 지원 능력, 지원 의지 등을 고려하여 유사시 지원 가능성에 따른 노치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의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그룹의 키 모니터링 포인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개입니다. 롯데케미칼과 롯데쇼핑의 실적 전망, 합병 이후 롯데제과와 운영 계획, 그룹 투자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롯데케미칼 실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룹 주력사인 롯데케미칼은 22년 상반기 영업수익성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22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6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5%가 감소한 수준인데요.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매입 부담 증가와 전방 수요 위축 등으로 인한 제품 스프레드 축소가 실적 저하의 주된 요인입니다. 22년 하반기 이후에도 실적 부진 지속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봉쇄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전방 수요 회복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지속되는 글로벌 설비 증설 등을 고려하면 수급 구조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나프타 가격을 감안하면 롯데케미칼의 단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단기 실적 부진 전망에도 당사는 롯데케미칼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우수한 시장 지배력, 수직 계열화된 생산 체계,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 우수한 재무 구조 등이 롯데케미칼의 현 신용도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롯데케미칼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글로벌 수급 구조와 원가 경쟁력 변화 수준, 향후 설비 및 지분 투자 규모와 투자 성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무 안정성 통제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롯데쇼핑 실적 전망입니다. 당사는 올 2월에 롯데쇼핑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 부정적에서 AA- 안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전반의 수익성이 약화되었고 현금 창출력 대비 차입 부담이 과중하며 향후 현금 흐름과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결과인데요. 최근 들어 롯데쇼핑 실적은 다소 개선된 모습입니다. 22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나 영업이익 규모는 700억 원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경제활동 본격화로 패션, 코스메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백화점 부문이 실적 개선세를 견인하였고 영업 흑자 전환된 할인점 부문과 빠른 실적 회복세를 보인 영화 상영업이 롯데쇼핑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단 좌측 그래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백화점 등 롯데쇼핑 기존 주요 사업 부문 영업이익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21년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와 백화점 부분 실적 회복세, 영화 상영 부분 적자폭 감축 속도 등을 감안하면 롯데쇼핑은 당분간 실적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롯데쇼핑 본원적 경쟁력 회복, 펀더멘털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최근까지 영업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이커머스 부문은 높은 시장 경쟁 강도 하에서 가격 경쟁이나 프로모션으로 인한 실적 부담이 상존한 상황이며 추진 중인 오프라인 점포 리뉴얼에 대한 투자 성과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자제품 전문점 부문 또한 가전제품과 통신기기 등의 온라인 구매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전자제품 제조사 전속 판매업체와의 경쟁 강도도 심화되면서 수익성 하방 압력이 과거 대비 높아진 모습입니다. 다음은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합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22년 7월 그룹 음식료 부분 주요 계열사인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합병 존속법인인 롯데제과는 음료와 주류를 제외한 그룹 식품군 내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비용과 영업 효율화 작업에 집중하려는 모습입니다. 효율적인 영업을 위해 빙가 브랜드 통합과 SKU 축소를 단행 중에 있으며 영업소 및 인원 재배치, 동일 원재료 단일 구매 등을 통한 비용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장 및 물류 거점 통합과 글로벌 사업 확장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합병으로 롯데제과의 외형은 확대될 예정이며 영업 효율화와 통합에 따른 공통비 절감 등을 통해 수익 구조 개선 여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점검 사항은 영업 및 비용 효율화 성과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공장 및 물류 통합과 사업 기반 확장 등이 본원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그룹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5월 롯데그룹은 향후 5년간 화학 등 기존 핵심 부분과 바이오, 모빌리티 등
신사업에 대한 37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 그룹 합산 캐펙스와 지분 투자 규모가 연간 5조 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성장 동력 제고를 위해 투자의 속도를 내겠다는 그룹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하단의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신사업 투자 비중이 약 40%로 가장 큽니다. 기존 주력 부분인 화학과 유통에도 각각 9.3조 원과 8.1조 원가량을 투자하려는 계획입니다. 다만 바이오 사업 등 그룹이 추진하려는 신사업의 경우 그룹의 기존 핵심 사업과 연계성이 높지 않아 투자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추가 투자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룹의 행보를 보면 바이오 등 신사업 투자는 롯데지주가 주로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지주는 최근 들어 자금 소요가 확대된 모습이며 자체 차입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22년 6월 말 롯데지주 별도 기준 순차입금은 2.7조 원, 순차입금 의존도는 33%로 19년 이후 재무 안정성 지표 추이가 저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및 헬스케어 등 신규 법인 설립을 완료한 롯데지주는 그룹의 신규 사업 전략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추가 자금 소요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롯데지주의 재무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향후 그룹 전반의 투자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롯데지주 측면에서도 신사업 관련 추가 자금 소요 여부와 이에 따른 자체 재무 부담 변동 추이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 롯데그룹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